안녕하세요. 노무보인 익선의 최지 노무사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매직쇼, 매출을 올려주는 직원관리 팁을 알려드리는 코너인데요. 네, 우리 매출을 올려주실 이정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쟁력개발연구소 대표 이정희입니다. 우리 직원관리를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계시는 사장님, 네, 손지민 손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지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업무를 습득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좀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그 코너들에서는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노무사 최지로 이렇게 좀 활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하나 그 이론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그 심리학 중에 반두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인간은 행동과 결과 간의 연계성을 모방을 통해 습득한다라고 하는 사회학습 이론을 얘기하신 분이에요. 어떤 행동을 이제 수행한 다음에 그 후에 따라오는 효과에 따라서 그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거죠. 그 행동이 정말 결과에 어떤 가치가 있었다고 하면 그 학습자는 그 행동을 다시 수정해서 더욱더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직장 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뭔가의 그 결과에 어떤 의미 있는 값을 주거나 보상을 해줬을 때 그 직원은 그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보인다는 거죠. 이 주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실제 이 직원들의 어떠한 그 동기부여를 하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그 컨설팅 사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동기부여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매슬로우의 동기부여 이론이 가장 크고, 그런데 조직에서 성과에 기여하기 위해서 쓰는 동기부여는 물질적 동기부여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인더스트리마다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영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근로자를 쓸 경우에는 정말 물질적 보상이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단순 노동자. 예. 그런데 이제 창조적이거나 또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물질적 보상만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보면 뭐 8단계까지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욕구, 베이직 니드서부터 사회적인 욕구, 그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있는데, 뭐 최지 대표님이 하시는 이 비즈니스도 직원들을 이렇게 보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물질적인 동기부여만 가지고 움직이진 않아요. 자기 실현 욕구 또는 내가 이걸 통해서 배우고 나가서 독립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즈를 충족시켜줬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이 몰입도가 높고, 그리고 또 일에 대한 그 성과, 결과에 대해서 성과랑 잘 연결이 되죠. 이제 반면에 본인이 그런 욕구를 충족시켰다, 대체적으로 다 충족을 시켰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탈률이 또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사업마다 조직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인더스트리냐,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조직원들이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기부여 모델을 다 맞춰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고객, 최지 대표님 고객들도 많지만 자문사들 중에 병원이나 의원급들이 많으시잖아요. 병원이나 의원급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근로자들이란 말입니다. 단순 근로자들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럴 경우 제가 요즘에 논문을 쓰고 있는데 물질적 보상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제 생각이 들을 것 같습니다. 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그 연구 결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맥스 값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이상이 됐을 넘어가면? 때는, 이 정도 금액이 이상이 됐을 때는 물질적 보상이 동기부여가 되진 않는데, 그 금액의 그 맥스 값이 얼마냐면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달러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수준하고 우리나라 수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소득 수준을 네. 만들었을 경우에는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모티베이션이 막 확 되고 이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돈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에 대한 테스트의 개념으로 돈을 바라보고 돈 자체에 대해서 그 동기부여가 되거나 몰입도가 높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구 단계의 저차원의 욕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물질적 보상 그 자체에만 몰입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돈을 별로 못 벌어도 그 연구에 되게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하고도 관계가 또 있어요. 네. 우리 이미 소득이 월천이 넘으시는 우리 손혜 사연자님은 이런 거 오픈하시네요. 네, 어떠신가요? 뭘 해야지 의미 있는 그런 그 결과값을 보시는지. 과대평가해서 감사한데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아직 저는 돈이 좋은데 어쨌든 근데 어떤 걸 했을 때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 아니면 제 잘하는 걸 했을 때 그때 느낌이 더 좋으니까 돈을 아까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이상 벌면 그 이상 버는 거에 대해서는 돈 버는 감흥보다는 다른 거에 대한 감흥이 있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는 게 더 자신을 위한 거 더 낫지 않을까. 금전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과 결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그 주제였는데요. 좋은 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보상도 분명히 중요하다. 그런데 월에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물질적인 보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더 네. 이상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절대적이진 않아요. 더 벌면 예. 좋겠지만. 많이 버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언가 물질적인 보상을 더 뛰어넘는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우리 직원들을 관리하실 때 급여를 설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 하고 있는 직무나 성향에 따라서도 다양한 보상 제도들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매출을 올려주는 직원관리 네. 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